일단 오늘도 되게 행설수설 영상을 찍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제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남긴 이것들을 조금씩 더 다듬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듬기 전에 원석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횡설수설한 영상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작품이 그럼 뭐야? 라고 한다면 제 마음속에 있는 저의 꿈을 외부로 현실화시키는 게 저의 작품이겠죠. 그래서 제 꿈이 뭔데? 라고 한다면 근데 굉장히 이건 누구나 사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계속 뭔가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은 다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계속해서 찾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정답인 것일 수도 있고, 사실 그 느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감각에 집중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 한 번은 가졌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가졌었으니까 그걸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만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내 머릿속에 뭔가 인식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거를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가졌던 건데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찾는 느낌이 저도 들었었고 그게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먹고 요즘 너무 그런 게 촌스러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너의 꿈을 실현시켜라 이 얘기가 이 너무 너무 중요한 이 얘기가 왜 그렇게 하찮은 얘기로 퇴색되어 버렸는지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퇴색되면 언젠가는 또 완전 가치가 확 오르거든요. 사람은 진짜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 아무튼 시대는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자기 꿈을 실현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싸해져 분위기가. 왜 싸해질까? 일단 저는 그 꿈을 실현시키고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지 않아도 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 작품은 제 꿈을 실현시키는 건데 그럼 제 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번은 가졌었는데 잃어버린 무언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거는 아마 저의 고유성이나 굉장한 특별함일 거예요.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일 거고, 그런 건 약간 존재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닿았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음, 그리고 그건 때론 이렇게, 어,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으면 그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사람들한테 끌렸지만 결론적으로는 끝에 가면 그걸 결국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의 뭐 우정이나 사랑 등의 그런 관계들을 반복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건, 어, 내가
쟤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원하는 거는 그 내가 뭔가 잃어버렸던 무언가에 대한 어떤 단서를 찾기 위해서 쟤를 이용했구나라는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고, 그 뒤로는 진짜 관계를 정말 맺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 헤매는 무언가를, 그 단서를, 내 목적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되게 무참히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인간이잖아요. 나 아닌 상대방도 그렇게 나처럼 설명은 못하지만 그런 식이거든요. 자기한테 뭔가 마음에 들면 상대를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차 일반이란 생각이 들으면서 관계에도 굉장히 회의적이게 됐지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걔를 이용한 거 마음은 아프고 내가 그런 되게 쓰레기 같은 인간인 느낌이 들었지만, 거기서도 더듬더듬으면 한 가지 사실은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왜 거기서 내가 잃어버렸던 뭔가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죠. 거기엔 뭐가 있길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철학책도 엄청 좀 열심히 읽으려고 했었고, 읽을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필사적이었거든요. 이게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오면은, 아, 일단은 그거를 찾아야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 지경까지 오거든요. 도대체 계속 내가 뭔가를 찾아 헤매이는 이거를 당장 찾아야겠다라고까지 오게 돼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서를 쫓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론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라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작품이 라캉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 헤매였던 그 진짜 불가사의한 그건 도대체 뭘까라고 했는데, 라캉의 이론을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태아일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생명이 인체되는 난자 혹은 정자의 어딘가에 우리가 쪼개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디서부터가 진짜 우리의 경험이죠? 어쨌건 아빠 몸속에 있던 정자와 엄마 몸속에 있던 난자가 만나서 거기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해 나가면서 태아가 되죠. 태아가 돼서 자궁을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라캉에서는 이런 게 나오진 않았는데, 라캉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라캉 이론을 읽고 제가 그냥, 라캉 이론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아니에요. 라캉 이론을 그래서 읽고 제가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 내가 찾던 게 이건가라는 생각까지 다 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가 계속해서 찾아 헤매이는 건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참 이것도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정자의 어느 부분과 난자의 어느 부분에 확률적으로 있었는데 만나서 내가 지금 이세리가 된 거잖아요. 이세리란 태아가 된 건데 어디서부터가 나지? 그럼 우리가 태아일 때도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뇌는 굉장히 엄마의 따뜻한 자궁 안의 양수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나올 때는 복잡하죠. 그 막 우리가 몸도 가만히 있으면 편했는데 몸도 이리저리 돌리면서
그 양막을 뚫고 좁은 질을 통과해오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가지고 세상에 나오면 괴롭죠. 내가 폐로 숨도 쉬어야 되고 뭐야 이렇게 소란스럽고 진짜 복잡다난한 문제가 많은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빵 울잖아요. 내가 잃어버렸던 건 바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태아 때 느꼈던 어떤 그런 안정감, 그런 거를 막상 가지고 있을 땐 모르다가 그걸 잃었을 때야 그걸 더 그게 선명해지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정감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자궁 속에 들어가서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겠다가 꿈이란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찾는 게 A라는 거라면 태아 때 그 상태에선 A를 잘 느낄 수 있었는데 내가 아기로 태어나서 A를 까먹게 된 거지. 그러니까 A가 아기가 돼서는 간절해지고 태아일 때는 간절하진 않았지만 항상 있었고 태어나서는 간절하지만 항상 없고 그런 어떤 그런 형상이요. 그런 걸 찾아 헤매이는 게 아닐까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런 A라는 그거를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있는 그 A를 우린 자꾸 나는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못 가질 거예요. 아마 못 가질 거예요. 하지만 그걸 못 가지게 되는 것, 바라게 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A가 뭔지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 가겠죠. 저도 맨 처음에 막연히 뭔가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이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그건 약간 내가 태아 때 느꼈던 그런 안정감 같은 뭔가 그런 낙원 같은 상태에서 내가 느꼈던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물질도 정신도 아닌 애매한 거다. 왜냐면 정신이라면 내가 아예 인식을 못하겠지만 또 물질이라고 무엇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내가 태아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거를 완전히 가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도 정신도 아닌 어떤 애매한 어떤 그런 것. 그거.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나의 존재성이자 나의 고유한 가치이자 그런 나의 에너지의 근원이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A. 태아일 때는 뭔가 내가 느꼈던 나라는 감각이지만 나한테 있었지만 그렇게 확실하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그거를 아기가 되어서 잃어버리니까 나한테는 없지만 뭔가 더 필요해진 어떤 그런 애매모호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그걸 A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A에 대해서. 그게 그 A는 절대 아닐 거예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죠. 하지만 그런 게 사람의 핵이 아닐까라는 거고 라캉의 이론에서도 약간 그런 개념들을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A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물질도 정신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고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물질도 정신도 아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각을 할 건데 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체화시킬 건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만약에 A를 구체화시키면 물질이 되잖아요. 구체화를 시키지 않으면 정신이 될 거고요. 근데 A는 정신도 물질도 아닌 거잖아요. 그 평형 상태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물질과 정신의 경계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감각하느냐는 거예요. 정신이라면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 거고 물질이라면 감각할 텐데, 이건 제가 말을 감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질을 감각하듯이 A를 감각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느끼는, 그걸 이해하는, 이해라고 할게요. 그걸 이해하는 자신만의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변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그 변환기를 통해서 A를 창조해 나가는 게 인간의 가치라고 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런 얘기들이 라캉의 이론에도 되게 잔뜩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라캉의 이론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 이론이 이제 세계에 나왔으니까 하나의 흐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만 느낄 수 있다고 감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것은 되게 과학주의 시대 때는 억압을 했죠. 그런 사이비적인 거 없다고. 근데 요즘은 또 정신이 스물스물 뜨고 있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죠. 꿈이 어딨어?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도대체 어딨어? 하면서 헷갈려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신은. 그러면서 부정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러면 제 A는 뭐였냐라고 하면, 저는 제 A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걸 굳이 저의 어떤, 그러니까 뭐라 말하기 참 힘들어요. 제가 뭐라 말하면 그게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추측하며 쫓아왔던 과정을 생각하면 저는 세계의 비밀이 너무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비밀을 알아서 세계를 지배하고 싶었거든요. 어, 그랬던 것 같고, 음, 음, 성과 악이 이렇게 쪼개어지는 경계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세상에 너무 모순점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거랑 이건 다르지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이유가 각기 달리 있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좀 그런 사람들은 예민하지 않다는 걸 너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건 동일한 마음의 뿌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지 않고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껍데기 같은 말만 많이 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 책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끝까지 경계로 집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 A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제가 약간 구체화를 시켰잖아요. 뭐 윤리인 것 같아요. 윤리. 윤리. 아, 그렇구나. 그 윤리가 그럼 뭐야? 라고 한다면, 뭐 사람들이 뭐 윤리적으로 사는 걸 꿈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동물을 벗어나서 인간이 됐는데도 남아있는 동물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억압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자유자재로 억압을 하면 그 동물적인 어떤 본성의 에너지도 쓰지 못하고 그걸 억압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하면 이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통로를 뚫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찾던 건 그거였던 거예요. 음. 근데 꼭 이 방법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뭐 이건 되게 과학주의적인 방법인데, 저 에너지를 억압하고, 그러니까 동물적인 에너지를 억압하고, 또 그러니까 동물적인 에너지를 안 쓰고 그거를 또 억압하는 에너지를 투여하면서
또 사람이 더 에너지를 인공적으로 생산해서 쓰면 굳이 나의 어떤 본성적인 그 동물적인 에너지랑 억압하는 에너지를 낭비한다 하더라도 내가 인공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그런 사람의 생각도 들어봤었는데 그런데 걔는 그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사람이 뭔가 만들어낸 그 에너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였겠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근데 제가 왜 그 방식 대신에 제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동물적인 그 에너지를 다루어서 쓰려고 하냐면, 음, 내가 타고난 에너지잖아요. 그거는 내가 내 손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에너지보다 그 에너지가 더 나한테 잘 맞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인공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내가 타고난 에너지까지 더 쓸 수 있다면 이건 100% 효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 거죠.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죠. 어쨌거나 전 그런 생각으로 나의 어떤 이런 동물적인 에너지들을 다루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윤리라는 거죠. 이 얘기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곧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게 될 때 모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세상의 비밀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게 하나의 윤리고요. 내가 내 자신을 몽땅 희생해서 세계를 위해서 바칠 만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는 거랑 일하는 거를 합쳐버리면 모든 시간을 좋게 쓸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굳이 윤리라고 거창하게 붙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던 방법들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분열 난 거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찾던 거였어요. 그럴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면 저는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냐면 모순점을 찾고 그 모순점을 해결하는 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거랑 그래서 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세계에 남기고 싶어요. 그게 제가 앞으로 해 나가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뱉었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거든요. 누구나 모순점을 발견하고 그 모순점을 해결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어. 되게 헛발질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게 콜럼버스의 계란이란 거예요. 답이 이미 있었는데 난 답을 찾는다고 뺑글뺑글 돌았지만 그 있던 답이 그거였네 되는 그 과정이 그런 관점으로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 답은 있거든요. 답은 있는데 이미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다 깨닫게 될 때 정말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